상담을 하다 보면 자기가 살이 너무 단단하게 만져져서 이게 지방흡입이 어려울 것 같다고도 말씀하시고, 또는 한다고 해도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을지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을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방이 좀 단단한 부위, 또 그런 상황이 좀 있죠. 또는 실제로는 단단하지 않은데 밖에서 느끼기에는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우선 실제로 지방이 단단한 부위들이 있죠. 이런 부위들을 시술자가 실제로 지방흡입을 할 때 실제로 좀 퍼포먼스 자체가 좀 더 힘들게 되겠죠. 그런데 더 문제가 되고 중요한 것이, 이런 부위를 시술하면서 요철이나 모양이 좀 더 좋지 않게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단단한 곳을 아무래도 힘을 더 주어서 시술을 해야 되니까 부드러운 곳을 이렇게 스무스하게 시술한 것보다 약간의 그런 울퉁불퉁함이 생길 수는 있겠죠. 그리고 또 이런 부위들이 시술하면서 약간의 출혈이 좀 더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출혈은 나중에 나을 때 좀 모양을 약간 좀 나쁘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시술한 후에 약간의 모양에 서운함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술자들이 이 부위는 좀 수술을 소극적으로 하거나 또는 아예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상담할 때 또 어떤 분들은 좀 사실과 다르게 이 부분이 좀 다른 부위에 비해서 지방이 적다 이렇게 해서 얼렁뚱땅 이렇게 말씀을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위들이 예를 들면 팔의 그 어깨 쪽 부위가 좀 그렇고, 복부 시술할 때는 앞쪽에서 그 아랫배보다는 윗배 쪽이 좀 더 단단한 지방이 만들어져 있고요. 허벅지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서 바깥쪽 이 외축으로 넘어가는 이 부분이 좀 단단한 지방이 되겠습니다. 재수술 상담을 하다 보면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른 부위에 비해서 소극적으로 시술된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부위를 좀 소극적으로 시술을 해 놓으면 시술 직후에도 밸런스가 조금 좋지 않을 뿐더러, 혹시 이분이 살이 좀 찌는 상황이 될 때 다른 부위에 비해서 시술을 소극적으로 한 이 부분들이 더 증가하니까 밸런스가 더 좀 이상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지방흡입을 하면 세포가 줄어들기 때문에 앞으로 찌는 상황에서 그 부분이 좀 덜 증가한다고 제가 예전에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시술한 부분은 별로 잘 안 늘고, 소극적으로 시술한 부분이 좀 많이 더 늘고, 이러면서 이제 좀 모양이 좀 이상하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지방흡입을 했는데, 팔 시술을 했는데 이 외측 이 형님살 부분이 좀 이렇게 덜 빠져서 덩치가 좀 아직도 좀 있어 보인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또 윗배 쪽이 이제 시술이 잘 안 되면서 여기가 이제 갈비뼈가 좀 튀어나오고, 이런 분들은 또 살이 좀 더 찌면서 그 부분만 이렇게 볼륨이 증가해서 마치 뭐 가슴이 4개가 된 것처럼 그렇게 뭐 모양이 나빠졌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요. 허벅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앞쪽에서 외측이 좀 빼기가 좀 힘드니까 이 부분을 소극적으로 해서 옆쪽만 이제 많이 줄어드는 상태에서 앞쪽은 이제 남아 있으니까 옆에서 볼 때만 좀 길쭉한 허벅지 모양이 약간 어색한 모양이 돼서 방문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수술을 하는 게 좀 어렵겠죠. 첫 수술 때도 어려운 부분인데, 뭐 이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재수술은 첫 수술보다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이 부분들을 좀 더 추가적으로 많이 감소시키고 이런 것들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또 제가 재수술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분들을 또 많이 하게 되고 좀 곤란한 경우가 그래서 많이 있죠. 그래도 뭐 제가 열심히 시술을 좀 하고 있고요. 처음부터 그래서 좀 경험이 많은 능력 있는 좋은 시술자를 만나셔서 시술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등 부위가 또 굉장히 단단한 부위죠. 이 부위는 살 가죽 피부 자체도 좀 두꺼워서 지방을 열심히 다 제거한다고 해도 제법 그 두께 때문에 약간 좀 서운하게 느끼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이라도 열심히 빼줘야 되는데 사실 이게 좀 쉽지 않은 거죠. 혹시 버섯 증후군이라는 걸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얼마 전에 TV에서 이제 이게 나오면서 몇 분들이 이제 말씀도 해주시고 그런데 뭐 자세나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 목 뒷부분의 그 소프트 조직, 지방 위주의 어떤 이런 것들이 볼륨이 커지고 또 단단해지는 이런 일입니다. 여기가 또 굉장히 단단해요. 지방 흡입으로 뭐 많은 케이스에서 그래도 효과적인 변화를 만들 수는 있지만 간혹은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이 너무 단단해져 있어서 제가 시술하면서 아주 낑낑거리면서 좀 애를 먹은 적도 많이 있었죠. 이렇게 단단한 부위들을 제대로 흡입해서 볼륨을 많이 줄이려면 시술자의 마인드가 굉장히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시술 지방 흡입 때 사용하는 장비도 굉장히 좀 강력한 힘을 가진 장비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손으로만 하는 핸드메이드 방식이나 부드러운 식의 이런 어떤 기계들은 시술하는데 한계가 있게 되겠죠. 몇 가지 이유들로 이 지방층이 더 단단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이나 또는 일 자체가 힘을 쓰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 많이 쓰는 근육 주변에 있는 지방층이 좀 더 단단해지죠. 이런 뭐 근육뿐만 아니라 지방도 이제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을 시술할 때 좀 더 힘들게 되겠고요. 경락을 또 많이 하신 분들 있죠. 뭐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시술이 좀 더 어렵게 되겠습니다. 지방을 줄여준다는 수술이 아닌 여러 가지 시술들이 많이 있죠. 뭐 주사요법을 사용하거나 초음파 등의 어떤 이런 특별한 기계를 쓰는 이런 시술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실제로 지방세포를 파괴하는 능력은 그렇게 있지는 않고요. 그 지방층에 있는 거기에 약간의 그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이것이 나을 때 흉터 조직이나 이런 섬유화를 만들면서 약간 수축되면서 그런 결과를 만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지방층이 많이 단단해지게 되겠죠. 소극적인 시술들은 효과는 별로 없으면서 지방층 상태만 이렇게 좀 나쁘게 하는 경우가 많아서 좀 신중하게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방흡입이 물론 이런 어떤 염증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강력하게 만드는 그런 시술이 되기는 하겠죠. 하지만 지방흡입은 지방세포를 왕창 많이 제거하면서 그런 것을 만든다는 것이 차이가 되겠고요. 물론 지방흡입도 너무 소극적으로 하면 지방 감소에 효과는 별로 없으면서 이런 지방층의 문제만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좀 적극적으로 시술할 수 있는 좋은 분을 만날 수 있는 게 좋겠고요. 헷갈릴 수가 있어서 잘 이해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밖에서 만져지는 단단함이 실제 지방이 단단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안에 내용물의 볼륨과 그것을 싸고 있는 껍질의 차이, 격차, 이것 때문에 단단하게 만져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갑자기 살이 찌는 상황에서 지방이 많이 증가하는데 피부 세포는 확장을 못하는 경우가 있죠. 피부가 미처 확장을 못하니까 이것이 굉장히 단단하게 만져지는 거죠. 예를 들면 그 말랑한 풍선에 바람이 많아지면서 밖에서 만져질 때 굉장히 단단하게 만져질 수 있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반대로 이미 피부가 많이 확장된 상태에서 안에 있는 지방이 어떤 식으로든 좀 감소된다면 지방세포가 수축되면서 오히려 실제로는 지방층이 단단해지는 상황임에도 거죽이 이렇게 느슨해지니까 이게 좀 물렁물렁하고 좀 느슨해지게 되겠죠. 즉, 그 지방의 단단하기와 밖에서 느껴지는 어떤 그런 단단함의 차이는 전혀 관계가 없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단단해져 있는 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방이 단단하지 않으니까 지방흡입을 하는 행위가 퍼포먼스가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부드럽게 뭐 잘 시술이 되고요. 또 피부도 많이 확장된 상태가 아니라서 안으로 효과적으로 잘 모이면서 탄력이 살아 있으니까 모양도 더 예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의 분들이 수술 후에 결과가 더 좋게 되겠죠. 반대로 여분의 피부가 느슨해서 말랑거리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분도 지방이 단단하지가 않으니까 흡입 시술은 스무스하게 잘 진행될 수 있지만 이 남는 피부가 안으로 모일 때 너무 느슨하거나 탄력성이 약하니까 안으로 모이면서 찌그러지거나 좀 처질 위험성이 좀 있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시술자들이 이미 잘 알고 있으니까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서 그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좀 잘 드려야 되는 케이스고요. 시술자가 능력만 된다면 지방 흡입과 더불어 이 피부를 리프팅하고 타이팅 해주는 어떤 그런 시술을 같이 해주는 것이 결과와 만족도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 피부 리프팅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허벅지 지방흡입 상담을 하다 보면 자기가 또 굉장히 근육질이라서 지방흡입이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제가 실제로 체크를 해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지방이 너무 갑자기 증가되면서 이게 밖에도 굉장히 단단하게 만져져서 그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지방 흡입 자체 일이 말씀드린 대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많이 감소시켜 놓고 또 피부도 좀 잘 조절을 해 놓으면 만족도가 굉장히 높게 되겠죠. 실제로 근육질인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여성들은 근육질인 분이라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분들이 상당량의 지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방을 열심히 제거해 놓으면 이런 분일지라도 어느 정도의 만족스러운 볼륨의 감소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분들이 좀 시술이 어렵긴 하겠죠. 저희가 운동을 지도하는 많은 분들도 지방흡입을 좀 하고 있습니다. PT 선생님들이나 요가 선생님, 필라테스 선생님들도 간혹 시술을 하고 있죠. 운동만으로 효과적으로 지방을 다 제거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또 특히 이제 부분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지방흡입만이 거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방흡입의 도움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 지방의 상태를 스스로 판단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고 자격 있는 시술자와 만나서 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경험이 많은 시술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좋은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